이 액트지오가 이 텍사스주에서 개인소득세 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었냐라는 의혹과 더불어서 게다가 또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한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도 아브레우 박사가 전문가다라는 이제 식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 한 13년 넘게 일하신 이 전문가 분께서는 한인 전문가께서는 이 컨설팅 부티크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전문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또 새롭게 주셨어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상현 뉴스버스 객원 특파원, 아메리카 K 대표 마찬가지로 또 어제와 똑같이 전화로 연결해가지고요. 보도의 핵심은 무엇인지 단독 보도에 대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특파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일 뵙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예, 새롭게 또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개인 소득세 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였다라는 의혹을, 새롭게 보도를 하셨어요. 어제 이제 내용이 이제 다 완성이 돼가지고 오늘자로 국내 구독자분들께는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보도의 핵심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까지 왜 이런 무자격 법인, 그리고 개인 기업가, 1인 기업가 계약을 맺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이쪽 회계사들이 보기에는 이런 기업은 이렇게, 산자부나 석유공사 발표에 의하면 4년 동안 소득세도 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기업을 유지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회계 전문가들의 대답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방식인 개인 소득세 절세를 위한 이게 페이퍼 컴퍼니일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어떤 걸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보도를 하셨는지 그 보도의 경위를 저희가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출이 일단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특정한 매출이 없고 어떨 예. 때는 매출이 있고 예. 또 어떨 때는 매출이 좀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석유공사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50짜리 등록세를 3년 동안 못 내서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매출이 없는 기업이면 문을 닫아야죠. 예. 그런데도 계속 유지를 한 것을 보면 이제 이 아브레어 박사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따리 장사처럼 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 그럴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 오늘 또 보도가 됐는데요. 예. KBS 뉴스와 이제 단독 인터뷰를 가졌어요, 아브레어 박사가. 진짜, 예,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거의 실토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예. 석유공사 직원 2명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예. 입찰에 참여하라고 종용을 했다고 직접 말을 했어요. 예? 석유공사 직원 2명이 찾아가서요? 네, 지금 네네. KBS 뉴스에 그냥 생중계로 된 거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제가 한국 국책 사업을 직접 직원이 미국 집에 찾아가서 참여하라고 말을 한다는 건 전 이해할 수도 없고, 예.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 집인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주소가. 그렇겠죠. 예, 당연히 회사를 가야 되는데 네. 회사가 집이고 집이 회사니까요. 네, 가정집이고 개인 기업이란 걸 알았고, 그런데도 가서 종용을 했고, 직원이 2명이나 갔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뉴스버스가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이 석유공사 직원 2명이 이들이 어떻게 아브레오 박사를 알고 있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보도 있었고, 예. 뉴스버스에 들어온 제보도 있었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 제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곧 이런 좀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것인데, 아직은 공개할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예, 예, 예. 하지만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한국의 석유공사가 이 액트지오라는 기업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예. 개인을 보고, 아브레오라는 박사의 개인 연주를 통해서 예. 계약을 한 것이고, 예. 아브레오 박사는 자기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실체가 없는 유령 컴퍼니인 페이퍼 컴퍼니를 한국 석유공사와의 계약을 위해서 그런 계약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거꾸로 입증이 돼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이상현 특파원께서 단독 보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좀 함께 맞닿아서 이렇게 엮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아니라 아브레오 박사를 누군가가 석유공사 측에 소개를 해줬거나 다리를 놔줬다고 한다면 필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아브레오 박사와 계약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뭐 법인 자격 말소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밀린 계약금이 있었다면 빨리 한국이 그러니까 즉 석유공사가 이 회사와 아브레오 박사 계약을 맺고 밀린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도 연상이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최후의 연결고리고 이제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누가 아브레오 박사를 찾아서 이렇게 무리한 계약을 했는지, 예, 그거를 추진한 주체는 누구고, 중간에서 그 연결고리를 한 직원 2명은 누구인지, 대충 저기 여기서 제보에 따르면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자문위원단 교수 외국인 3명을 또 지금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연결해 보면 추정은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씩 그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이제 벗겨내다 보니까 뭔가 이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돌아가 보자면 처음부터 어떤 뭐 세금에 대한 문제나 매출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 석유공사와 어떤 대규모의 이 유전 계약을 맺은 뒤에야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은 살아났고 이 어떤 계약 이후의 분석 절차나 컨설팅 작업이 이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이 추정이 매우 합리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연결고리들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예. 지금으로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예. 한 8, 90% 정도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 이 페이퍼 컴퍼니 의혹과 더불어서 방금 소개해주신 여러 내용들, 이제 KBS 단독 보도로 나온 2명의 석유공사가 아브레오 박사를 만나러 갔다라고 한 그 대목, 그리고 해외 자문위원단의 몇 명이 또 공개가 됐다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이상현 기자님의 이 취재들도 좀 더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요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한인 전문가를 인터뷰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인터뷰 내용도 제가 보니까 뭔가 국내에 계속 아브레오 박사를 엄청나게 유명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왔던 건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석유공사의 입장이고, 대통령의 입장이고,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산자부의 입장인데, 이분은 좀 다르게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아브레오 박사가 한국 정부가 이렇게 포장한 대로 세계적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세계적 전문가라고 했으면은 그분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뭐 퇴적 학회장을 지냈다고 하지만 그 소규모 학회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 학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런 세력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죠. 예, 세계적인 전문가가 아니라는 부분, 예, 그리고 뭐 김태형 박사는 좀 톤다운을 하긴 했지만 그 동해 지지를 잘 아는 전문가를 데려와야 되는데, 예, 이분이 주로 했던 것은 대서양 쪽, 그러니까 가이아나나 브라질 쪽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예, 아브레오 박사는. 예, 그런데 아브레오 박사는 가이아나와 동해 바다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한 검증은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세계적인 전문가 플러스 동해 지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이 돼야 그런 유망 구조들을 발견했다는 데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한 검증을 과연 석유공사가 했을까? 예,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의 또 인터뷰에 나온 가운데 특이할 점은 한국 정부가 말했던 컨설팅 부티크, 그게 되게 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분은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탐사나 분석도 대기업들이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가지고 팀으로 일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예, 이렇게 떴다방 뭐 이렇게 좀 속칭 떡다방인데요. 예,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이 사람들이 여러 그런 전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예. 업계에서도 의문이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이런 사람들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냥 뭐 시골에서 유정이 발견됐다. 뭐 그래서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를 의뢰한다.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예. 그것도 이런 국가적인 사업의 컨설팅 부티크 이제 처음 들어본 용어라고도 하셨는데 예. 그런 소규모 팀이 와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미국 업계에서 보기에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아, 그 컨설팅 부티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예시를 드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우드사이드 같은, 호주의 그 우드사이드 같은 회사가 정말 어떤 그 동해 유전 개발에 필요해서 동해 지질에 대한 전문가를 뭐 한두 명 초빙하거나 영입해가지고 뭐 중장기 프로젝트를 같이 계획할 수는 있어도, 이게 뭔가 떴다 방식으로 한 명의 전문가, 두세 명의 전문가, 뭐 너댓 명의 전문가가 갑자기 하나의 프로젝트, 그것도 대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받아가지고 이행한다라는 컨설팅 부티크의 개념은 사실 이 13년 쉐브론에서 근무하신 이 한인 박사의 말씀에 따르자면 거의 좀 불가능하거나 이례적인 일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채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 예. 또 그 무엇보다 그 나브레오 박사가 14명의 팀원들과 같이 이번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누구인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그 액트지오의 그 소셜 미디어에 나와서 자기가 한국 프로젝트를 했다고 스스로 공개한 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예. 브랜든 하퍼 박사라고 하는데 예. 이 박사에 대해서도 이제 이 김 박사님이 찾아봤더니 예.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석유업체 근무 경험도 짧고 예. 무엇보다 액트지오에 2021년에 채용이 됐는데 예. 채용이 됐는지 뭐 그냥 프로젝트에 그냥 돈을 받고 잠시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예. 이 액트지오에 참여하기 전에 3년 동안은 자기 부인이 하는 사진관에서 그냥 비즈니스 매니저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구도 하지 않고 그런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14명 중에 한 명이니까 뭐 다른 13명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 모르지만 아브레오 박사는 15명, 자기를 포함해 15명이 모두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한 명만 찾아봐도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나머지 13명은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 그것도 이제 석유공사에 대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아, 이게 지금 뭐 방송 보시면서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뭐 단톡방 사기 수준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씀까지 주고 계신데,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 회사에 영입되어 있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과는 또 별개로,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아브레오 박사조차도 가이아나 유전의 가능성은 16%였고 동해 유전 개발의 가능성은 20%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이 지질 구조나 이 지질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김태형 박사의 말씀이시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 20%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는 이유도 석유 전문가들은 다 의문을 갖는 부분이죠. 예, 예. 근데 그 20%라는 것이 뭐 가야나의 16%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이쪽 그 석유 시추 가능성을 계산하는 가장 권위 있는 회사는 웨스트우드라는 에너지 그룹입니다. 예, 예. 이곳에서 이제 나온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가 전 세계 심해 시추 가능성이 21%입니다. 예. 성공 가능성이. 그러니까 예. 그것은 그냥 모든 유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탄화수소가 발견된 탄화수소의 흔적이 있는 유정, 이제 하이 임팩트 웰이라고 이제 영어를 하는데 예. 그 유정을 시추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전 세계 평균이 올해 21%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동해 그 7개 유망구조에서는 탄화수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아브레오 박사가 실토를 했잖아요. 예. 이런 유정의 경우 거의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시추 가능성이. 예, 예, 예. 근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20%를 말했는지도 아무 자료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 정말 믿어만 달라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자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장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 아무런 자료나 예, 수치도 제공하지 않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예, 140억 배럴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야, 이게 점점 뭐랄까 미스테리 극장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좀 가슴이 선덕선덕한데 이게 그 이제 보통 어떠한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등장했을 때 그 영역에서 또 다른 전문가가 등장해서 야, 저 네. 먼저 등장한 저 아브레오 박사라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보기가 어려워. 그리고 저 사람이 있었던 학회라는 것도 사실은 특화 학회지 뭐 아주 뭐 굉장히 대규모의 학회라고 보기도 어려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렇게 지적한다는 게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선 쉽지가 않고 게다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분이 굉장한 확신과 자신감, 근거가 없이 이런 인터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접 인터뷰를 하신 우리 이상현 특파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 인터뷰할 때의 어떤 분위기나 이분의 어떤 뭐랄까 자신감, 확신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의 양심 선언 아니겠습니까? 뭐 내부 그렇죠. 학자들끼리는 쉬쉬해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예. 이분은 이번 이런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 결국은 한국 석유 개발 산업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실패하면 어떻게 개발을 또 하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 무엇보다 이제 이분도 석유 업계에 아는 분들이 선후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동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잘못된 국가의 이런 발표 때문에 그 뒷수습하느라고 동분서주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아. 그 학자적 양심으로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좀 재밌는 보도 자료가 오늘 나와서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한국에서 떠난 우드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드사이드도 찾지 못한 거를 아브리어가 찾았다고 했는데 예. 우드사이드가 한국을 포기하고 대신 집중하기로 하고 떠난 세네갈에서 오늘 드디어 처음 유전이 발견됐답니다. 어머. 그러니까 될 때를 판다는 거죠. 우드사이드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네네. 오늘 처음 보도자료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예. 드디어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노력을 들였고 돈을 예. 많이 들였습니다. 세네갈에 가장 많은 돈을 들였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는. 근데 결국 발견했다는 거죠. 그만큼 유망했고 그렇게 유망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거기가 세네갈 근처에 있는 해양에서 석유를 시추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양 시추죠. 심해 시추입니다, 여기. 뭐 세부적인 뭐 예를 들면은 심해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 내지는 그때 우드사이드가 가능성을 얼마로 봤는지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당장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일단 뭐 그 내용만 발표가 나왔고요. 하루에 예. 10만 배럴 정도가 나온다고 일단. 10만 배럴이요? 하루 10만 배럴. 하루 10만 배럴이요? 와. 네네. 아이고. 예, 지금 마지막에 전해주신 내용이 어찌 보면 이게 뭐 재미도 재미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지금 좀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인 기업이 와서 그거를 했다고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 뭐 나오면 한국에도 너무 좋은 일이고. 예. 하지만 이런 과학과 확률의 영역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미신과 기도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예. 그게 좀 되게 참 안타까운 거죠.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김태형 박사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저희가 이제 단독 보도 나올 때마다 우리 이상현 대표님을 연결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참 들어봅니다만, 뉴스버스 입장에선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슈버스라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우리 이상현 특파원님은 거의 가이아나 유전입니다. 140억 배럴이세요. 확률이 16%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아니,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주 140억 배럴의 유전을,
만난 느낌입니다. 우리 이상현 기자님의 단독 보도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질 것 같고요.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 소비자들도 이 보도를 주목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단독 인터뷰권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른 단독 보도권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내일도 만나 뵙고 싶지만 뭐 아무튼 천천히 또 세부적으로 취재하셔서 좋은 기사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